사진 못 찍었는데. 아까 누가 사진 못 찍었다랬지? 땀나는 거 어디서 듣게 온 거야? 삼각지역에서. 대통령 오늘 공회의를 몇 시까지 하나요? 기자들은 항상 밥 먹어 이 집에 잠깐 나가. 2시간 갑작스레 마련된 거 어찌 원래 일정이 있었던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혀 일정에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요 매점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된 거예요. 오. 게다가 오늘 매점에 없었던 그러니까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고 매점으로 갔던 기자들하고 달리 또 밖에서 식사를 하던 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야 숟가락 던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죠. 이런 기회가 있다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전화 통화를 마친 뒤에 네. 참모들과 대통령실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어. 군의 매점으로 갔다고 해요. 네. 군의 매점으로 가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쪽 갔을 때 기자들이 좀 있으면 인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오. 해요. 그리고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매점에 가서 이제 출입 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즉석에서 차담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요? 대통령은 이제 따뜻한 카페 라떼를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과 권혁기 의전 비서관 또 황인권 경호처장이 함께 이 자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기자들과 이제 인사도 나누고 명함도 건네받기도 하고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뭐 근황을 묻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다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기념사진 촬영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언론과 좀 소통을 늘려가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취임 초기에는 언론들로서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저런 자리에서 만나면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제가 라떼는 말이야, 저 때는 말이야 비교해 라떼는 보면 말이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만 해도 취재원들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걸 약간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문화였는데 요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른바 셀카 같이 사진도 찍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기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기자와 대통령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이 좀 더 활발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사진이 공개됐다는데 어떤 사진일까요? 네, 바로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네? 이 대통령 시계는 사실 중에 봉황 문양,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무궁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대통령 시계가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수십만 대 올라오잖아요. 네, 더구나 이제 정권 초엔 더더욱 인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 대통령 시계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공장이 안 돌아가요? 왜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시계라는 거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렇게 대통령 시계를 선물하는 게 하나의 관례가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이런 기념품을 만드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이 이재명 시계를 볼 수 없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선물이요? 시계. 이재명 시계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셨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계는 그러니까 하셔야죠. 본인이 존재하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고 있던 시계가 이게 대체 무슨 시계냐? 어허.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나오지 저 시계, 저 시계, 않는다면 저 시계! 네, 저 시계는 무엇이냐라고 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허. 저게 국내 한 브랜드의 그 액세서리 브랜드 제품입니다. 네. 이 일본 총리와 통화할 때도 차고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자주 차고 있는 시계인 것 같아요. 네. 2019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저 시계 계속 보내요 지금. 저게 얼마쯤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아하. 대통령이 차는 시계는 과연 얼마일까? 네. 근데 정가는 59,900원인데 네. 온라인 마켓에서는 39,900원, 그러니까 4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해요. 괜찮네요. 근데 이게 이미 굉장히 입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시계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네. 결국 그 브랜드에서는 최종적으로 품절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품절이 되면 다시 소량 이제 재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방식을 했었는데 뭐 단종 처리됐다라는 소문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해당 브랜드 측에서 소량 생산은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야. 미국을 제가 좀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네. 미국의 영부인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치장한다. 이게 굉장히 뉴스가 돼요. 그런데 뉴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제품을 한다 또는 무엇을 치장을 한다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경기 순환,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서 패션 업계에서 비슷한 어떤 경쟁을 하고 이런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영부인이 뭐 무슨 가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어떤 그런 어떤 패션 디자이너를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영부인이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무슨 큰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아니한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김민호 변호사님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일거의 척결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의 결혼식 관련한 일정이나 정보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위치를 표기한 듯한 지도를 작성자가 첨부하고 관련 차량 번호를 확인하겠다는 글도 덧붙였는데요. 아직 이 글의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암시로 판단하고 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글 작성자를 파악하는 대로 과연 이 글이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공격할 의도가 담겼는지 작성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고 관련 진술에 따라서 테러 모의나 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할 아니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민호 변호사님 만약에 저 글을 쓴 인간은 뭐 IP 추적 등등등 해서 경찰이 이제 이 마음을 먹고 또 얼른 또 이 수사력을 모으면 금방 검거할 수는 뭐 검거는 시간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인간을 잡았다 쳐요. 근데 저 왜 그랬어? 라고 다그쳤을 때 저 장난으로 그랬어요라고 만약 했다 쳐요. 그러면 처벌 안 받아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협박 관련 글을 올리는 작성자들의 변소 내용이 실제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그 실제 작성자가 올린 글에 내용에 구체적인 그런 협박 내용이 있었는지 해악의 고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협박죄 적용 여부는 얼마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현 평론가는 이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 발본색원하고 진짜 이 뭔가 이 본을 삼아야 되는 게 이 처벌의 본을 삼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걸 그냥 너무 이 느슨하게 대처하면 다른 어떤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반드시 검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반드시 검거해야 되고 이런 정치 테러 문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피습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었고 대수술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대선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테러 위협에 대한 제보가 당으로 접수돼서 거의 3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만 끝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가격을 당하거나 테러 위협에 노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는 위험 요소이고 혐오 정치를 더 자극하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근절이 필요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장난으로 한번 이런 걸 올려볼까라는 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갖고 이런 것을 근절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얘기는 전혜연 평론가님, 제가 저는 전혜연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전혜연 평론가님을 어떤 장관 자리에 추천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바로 네.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는데 바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느냐.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추천 방법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가지 방법을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취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널리 문호를 개방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만 그럼 추천하면 무조건 다 되냐 그럴 수는 없겠죠. 아까 언급을 했듯이 일정 부분의 검증을 거쳐서 일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장난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 취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중들이 잘 모르지만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 곳곳에서 실적을 냈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앞으로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검증하면서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이 말씀 도중에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의 이 발표 기사가 난 다음에 실제 누리꾼분들이 반응이 뜨거웠는데 약간 조롱성 뭐 그런 좀 우려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요, 이제 커뮤니티에 글들을 올렸는데요. 그걸 보시면 이게 약간 희화화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추천합니다라든지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건 최근에 제 대선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방통위원장으로 김어준을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국민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것 아니냐,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아니냐라면서 뭐 우려 섞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요. 또 어떤 누리꾼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아이유를 추천한다라면서 이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고,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제 장난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장난 섞인 이야기로 우리 남편도 그럼 추천해도 되나요? 라는 글을 올린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종근 평론가님,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세 아시겠지만 국민 추천제가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지난 정부도 있어 왔고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근데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실효성 문제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왜 이 정부가 다시 국민추천제에 그동안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이 제도를 다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름을 냈습니다만 다시 국민추천제라는 걸 끄집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랜만에 정부 브랜드가 생겨났어요. 옛날에 참여정부, 무슨 문민정부 뭐 이런 정부 이름이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정부. 근데 그 다음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 정부 이름이 그냥 대통령 이름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권과 관련된 그야말로 그 상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뭘까? 네. 그거를 다시 이제 국민 추천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인수위도 없고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인수위가 60일 동안 하는 일 중에는 인사 추천이거든요. 인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인사로 하자라는 것.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장 차관만 이렇게 부각이 돼서 그렇지 3,000명 가까운 지금 일자리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특히 공공기관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공기관장이 누가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슬그머니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움을 준 그 부피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일종의 하사품네. 그렇죠. 하사품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윤석열 정부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막 대대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뭐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건도 이 국민추천제로 임명한 예는 없습니다. 네. 뭐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지 한번 지켜볼 거고 왜냐하면 이 출범하자마자 이걸 뭐라고 뭔가 이 불평을 내놓기보다는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